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세상을 바꾸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닌가? 솔비 씨 뭐예요?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이 있는데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요. 이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서 한번 찾아보려고요. 와. 찾았다! 거기 있었구나! 잃어버린 깜빡한 기억을 되찾아주는 과학기술. 정말 신박한데요? 이게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 아닌가요? 영화에서도 수차례 소개된 적이 있었죠. 지난밤에 꿨던 꿈을 영상으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하반신 마비 환자를 걷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정도면 과학이 아니라 마술 아니에요? 에이, 마술이라뇨. 신개념 네트워크. BCI 기술이 있다면 가능하답니다. BCI의 핵심은 뇌파를 통해 뇌 안에서 일어나는 신경 활동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BCI 기술은 중증 질환 치료, 장병들의 전투력 강화, 엔터테인먼트 등 사회를 바꿀 혁신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는 최근 과학계의 빅 이슈로 떠오른 BCI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에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를 연구하고 있는 임창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에 있는 김성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BCI 기술을 21세기 8대 신기술로 선정했고요. 또 세계경제포럼에선 BCI를 10대 미래 유망 기술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 BCI 기술이 우리 삶을 또 한 번 크게 바꿀 신기술이라는 얘기일 텐데요. 그에 반해서 아직까지 BCI가 뭔지 낯설다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어떤 기술인지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우리 삶을 바꾼 기술 하면은 AI를 손꼽을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 BCI 기술이 그에 못지않은 큰 변화의 물결을 가져다 줄 기술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BCI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의도를 컴퓨터에 직접 전달하고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하고 반응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BCI의 핵심은 뇌파를 통해서 뇌 안에서 일어나는 신경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손을 움직이지 않고도 외부 기기를 직접 제어하거나 디지털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예. 또한 BCI를 통해서 뇌 신호를 컴퓨터에 전달함으로써 우리의 의사를 컴퓨터에 전달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뇌에 필요한 정보를 컴퓨터가 뇌에 직접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꿈 같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BCI 연구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혹시 어떤 상황일까요?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BCI 기술은 뉴럴링크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의. 네, 일론 머스크가 2017년에 이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올해 초에 사람에게 브레인칩을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말에는 그 환자가 그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조작을 해서 체스 게임을 즐기는 동영상이 공개가 되었고요. 맞아요. 올해 8월에는 두 번째 환자에게 또 성공적으로 이식이 되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뉴럴링크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BCI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2023년에는 스위스의 로잔 연방공대에서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반신에 전기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걷지 못하는 환자가 걸을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시연을 보이기도 했고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주는 소식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마음속으로 말을 하면 그걸 말로 만들어주는 와.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머릿속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말로 표현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지금 머릿속으로 어떤 특정한 단어라든가 문장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 그거를 말로 변환을 시켜주는
정도까지는 지금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BCI 기술을 얘기할 때 일론 머스크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수 있었던 건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참 컸는데요. 뭐 전기 자동차부터 우주 분야까지 첨단 기술 쪽으로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BCI를 주목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BCI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밝히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일론 머스크는 대표적인 AI의 회의론자 중에 한 명이고요. 네. 그러니까 AI 기술이 언젠가는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공식 석상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I가 인류를 위협하면 이 AI에 맞서서 인류가 대항하기 위해서는 AI와 인간의 뇌를 결합을 해서 어떤 인간의 지능을 더 향상을 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AI의 위협에 맞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이제 기술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뉴럴링크를 설립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BCI 기술이 대중에게 알려진 건 얼마 되지 않았죠. 맞아요. 하지만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들었어요. BCI 개념이 처음 나온 것은 1970년대부터이고요. 주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뇌 활동과 외부 기기의 움직임이 어떻게 관계를 짓는지에 대한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간을 통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신경과학과 그다음에 뇌신호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BCI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 컴퓨터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함께 BCI 연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뇌신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가능해졌습니다. 과학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첨단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오래전부터 발전이 됐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발된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사실 아직까지는 대부분 연구실 수준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고요. 아직 상용화가 된 기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 상용화에 상당히 가까이 다가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연구실 상에서 하반신 마비 환자들의 어떤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걷게 한다거나 주변에 있는 가전 기기 같은 것들을 생각만으로 제어하게 한다거나 어떤 사물을 볼 때 측정이 되는 뇌 신호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영상을 복원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연구실 수준에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아마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BCI 기술이 발전할수록 내 주변을 제어하는 사물 인터넷 환경도 크게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깜빡하고 집안의 가전을 켜고 외출을 했어도 생각만으로 끌 수 있으니까 걱정이 없겠어요. 아, 맞다. 어떡해. 집까지 가려면 3시간이나 걸리는데 어떡하지? 이제 생각만 하세요.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정말요? 이곳이 바로 상상하는 모든 걸 이뤄주는 곳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모든 걸 조종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와, 딱 들었을 때는 마술 같기도 한데요. 본격적으로 그 시험을 해보기 전에 물 한 잔만 마실 수 있을까요? 혜빈 씨 상상만으로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오, 상상만으로 물을 마셔요? 어떻게요? 네, 그 전에 간단하게 뇌파 전극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몇 단계 과정만 거치시면 상상만으로도 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오, 뇌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뇌 안은 아니고요. 이제 머리 위에 전극을 설치하고 몇 단계 거치면은 상상만으로도 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단순하네요. 그래도 저 전극마다 BCI 기술이 농축돼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제 뇌파 데이터를 한번 측정을 해볼 텐데 그 혜빈님 뇌파 데이터를 측정해서 컴퓨터가 혜빈님 뇌파를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미지를 볼 때 나오는 뇌파를 파악해서 컴퓨터가 학습을 하나 보네요.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 정말요? 10분 동안 뇌파 측정만 했는데 이걸로 준비 다 된 거예요? 네, 이제 혜빈 씨 상상하시는 걸 그대로 조종해 볼 수 있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움직여요, 움직여요. 지금 물통 쪽으로 갔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저한테 물을 주시겠어요? 네. 우와. 감사합니다. 제가 연구원님께 물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대로 로봇이 움직여줬어요.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아이콘이 4개가 있는데 그 한 번씩 깜빡 하잖아요. 그래서 혜빈 씨가 보고 있는 아이콘은 1개고 나머지는 3개가 있으니까 다른 데 깜빡거릴 때보다 혜빈 씨가 보고 계신 아이콘에 깜빡거리는 확률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치 쌀보리 게임 할 때 쌀 들으면 하는 것처럼 그 보고 계신 기능에 불이 들어오면 하는 생각이 드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그 신호를 읽어서 혜빈 씨가 선택하고자 했던 기능을 선택하게 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러니까 뇌 안에서의 반응을 캐치하고 행동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신기합니다. 로봇으로 놀라시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제 가전제품을 컨트롤 해보실 거거든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어요. 오, 너무 잘 켜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화면을 쳐다보고 생각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조명이 바로 켜지다니요. 너무 신기하시죠? 네. 지금 해본 조명 시스템도 아까 로봇을 움직인 원리와 같은 건가요? 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키보드나 마우스 쓸 때처럼 저희가 선택하는 기능만 달라질 뿐이지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혜빈 씨 노래 듣는 거 좋아하세요? 갑자기 노래는 왜요? 이번에는 혜빈 씨 뇌파로 노래를 한번 틀고 끄고 조절을 해볼까요? 와, 저 노래 듣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음악이 나왔어요. 너무 신기하죠? 네, 이게 생각만 했는데 지금 이 장소가 공연장이 됐어요. 말을 너무 잘 듣는데요? 네, 완벽하게 수행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집에도 이런 시스템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BCI 기술. 제가 직접 오늘 체험해보니까 새로운 세계에 다녀온 듯 했습니다. 앞으로 연구원님 계획 있으시면 들려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뇌파를 활용해서 마우스나 키보드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를 컴퓨터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고요. 몸이 불편한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분들도 자유롭게 자기 상상만으로 모든 걸 조종하는 그런 미래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네, 삶의 질을 높여주는 BCI 기술 말씀해주신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만으로 소리의 볼륨을 조절하고 또 물을도 로봇이 가져다 준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좀 걱정이 들더라고요. BCI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내가 안 움직여도 되니까 운동량이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설비 씨는 어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 편리한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BCI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저는 제 생활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화면을 보니까 이 BCI 기술은 대부분 뭔가 장치를 써야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모든 BCI 기술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BCI 기술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침습형 BCI라는 기술은 뇌 안에 칩을 삽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BCI 기술이고요. 비침습형 BCI 기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뇌파를 통해서 생각만으로 외부 장치를 제어하거나 물체를 조작하는 그런 기술로 설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침습형 BCI는 헤드셋이나 모자 같은 형태의 장치를 머리에 쓰고 사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비침습형 BCI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생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어서 특히 다양한 연구나 치료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침습형 BCI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침습형 BCI는 말 그대로 뇌에다가 직접 칩을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전극을 삽입하는 방식의 BCI를 의미를 하는데요. 말만 들으면 살짝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침습형 BCI가 일단 비침습형 BCI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뇌 신호를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빠르고 정교한 그런
동작을 요구를 하는 그런 BCI에 적용하는 게 가능하고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제어를 한다거나 휠체어를 제어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는 비침습형 BCI보다는 침습형 BCI가 더 적합하죠. 근데 침습형 BCI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바늘 형태로 된 전극을 꽂아서 뇌 신호를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네. 이런 방식은 일단은 꽂혀 있는 바늘이 뇌에 데미지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바늘 대신에 잘 휘어질 수 있는 실을 이렇게 꽂아 넣는 그런 실. 방식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네. 이런 실을 꽂아 넣는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뉴럴링크의 아. 브레인 칩은 요 실을 삽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요 뇌 표면에다가 그냥 전극을 올려놓는 형태도 있고요. 두개골을 인공 두개골로 대체를 하고 그 두개골 아래쪽에 전극을 삽입을 해서 뇌 신호를 읽어드리는 그런 방식도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방식이 여러 개가 있네요. 생각보다 다양하네요. 이런 걸 들어보니까 침습형 BCI를 하는 경우에는 이 이식을 하기 위한 방법도 정말 여러 가지로 연구 또 개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소개해드린 것처럼 뉴럴링크는 실 형태의 전극을 이제 삽입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실 형태의 전극을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뇌 표면에다가 꽂아 넣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수술하는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아주 빠르게 중요한 혈관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서 피해서 빠르고 정밀하게 전극을 마치 모내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심는 그런 게 이제 가능해졌고요. 그런 다음에 이 로봇을 이용해서 아주 빠르게 수술을 끝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빠르게라 하면 대략 어느 정도를 생각하면 될까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로는 모든 수술 과정을 1시간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진짜 빠르네요.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초기에 이 수술을 소개를 할 때 라식 수술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조금 더 안전하게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읽어드릴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스텐트 로드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텐트. 근데 보통 스텐트라고 하면 우리가 혈관에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많이 끼게 돼서 혈관이 좁아지는. 붙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집어넣는 일종의 그물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스텐트에 전극을 삽입을 해서 목에 있는 정맥을 통해서 이걸 밀어 올리면은 대뇌까지 올리는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대뇌 쪽에서 가까운 곳에서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읽어서 몸 밖으로 보내주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이미 임상 실험을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침습형과 비침습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 쓰이고 있다는 거는 모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콘서트홀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다고 가정했을 때 네. 침습형 BCI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홀 안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오케스트라를 듣는 거하고 비슷하고요. 비침습형 BCI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홀 밖에 주차장에서 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침습형 BCI는 아무래도 뇌 안에 칩을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신체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서 네네. 이러한 그 신체 기능의 회복이 절실한 지체 장애인과 같은 그런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유용한 기술이 될 것 같고요. 비침습형 BCI는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용성과 그런 다양한 분야의 적용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침습형과 비침습형 BCI가 모두 연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성을 더 중시한다면 침습형이 맞겠고 조금 부담스럽다, 조금 부담을 덜 하겠다 하면 비침습형이 더 맞을 수 있겠네요. 예, 심지어 일반인까지 사용하려면 네네. 비침습형이 더 맞을 수 있겠죠. 이 뇌가 다른 장기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고 아직 안 알려진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나 복잡하기 때문에 BCI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뇌의 부분별 역할을 정말 세밀하게 연구하는 것도 병행돼야 할 것 같아요. BCI 기술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BCI가 직접 다루기 때문에 뇌 신호별 종류, 그리고 특성, 그리고 뇌 부위의 어느 영역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에서 발생되는 그런 뇌파의 경우에는 알파파나 베타파, 가마파와 같이 그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저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뇌파는 뇌 상태나 뇌 기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알파파는 주로 안정된 상태나 이완 상태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베타파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를 집중할 때 많이 발생하는 그런 뇌파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베타파가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는 뇌 부위별로 운동, 감정, 기억과 같은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뇌파를 볼 때도 어느 부위에서 발생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같은 베타파라도 이게 어느 뇌 부위에서 나왔는지에 따라서 담고 있는 정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BCI를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은 특정 행동이나 의도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뇌 부위를 먼저 식별하고 그 각각의 뇌 부위에서 나오는 뇌 신호를 분석해서 이를 기반으로 BCI에 적용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파의 아주 미세한 변화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와 대용량의 뇌 데이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의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BCI를 통해서 더욱 다양한 의도를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BCI 기술이 의료 분야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앞으로는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겠죠? BCI는 의료 분야에 먼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분들이 생각만으로 주변에 있는 기기들을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주로 비침습적인 BCI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이라던가 산업, 그다음에 군사, 심지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 분야 사례를 들자면 학습자의 뇌파를 계속해서 측정을 하면서 이 사람의 현재의 집중도라든가 이해도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시시각각 파악을 하고 네. 그 사람에게 적합한 컨텐츠를 자동으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법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뭐 산업 현장에서 좀 위험한 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로봇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로봇을 생각만으로 제어를 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군사 분야에서는 이제 병사들이 생각만으로 드론을 제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병사들의 피로도를 측정을 해서 적절한 이제 휴식을 취하게 해서 전투력을 증강을 시켜준다거나 네.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주로 이제 게임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게임의 어떤 캐릭터들이 사용자의 현재의 뇌 상태를 반영을 해서 능력치 같은 것들이 달라지게 하는 뭐 그런 연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교육 쪽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뇌 능력을 높여주는 BCI 기술이 있다면 뭐 전 세계 학업 성취도가 확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BCI 기술의 세계 동향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금 봤을 때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의 스타트업일까요? 물론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뉴럴링크 기술이 뭐 가장 앞서가는 기술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뉴럴링크에 실제로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경쟁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경쟁사가 스탠트로드를 개발한 싱크론이라는 회사고요. 그 싱크론이라는 회사는 실제로 인체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허가를 뉴럴링크보다 2년 앞서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용화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럴링크가 주목을 받은 이후로 BCI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긴 한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여러 기업이나 대학의 공동 연구팀들이 꾸준히 BCI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레인 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그런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브라운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 2000년대 초반부터 BCI 기술을 쭉 연구해 왔습니다. 전극 배열을 뇌 안에 이식한 이후에 뇌 신호를 통해서 컴퓨터 커서를 움직인다거나 로봇 팔을 제어하는 그러한 연구 개발을 쭉 해왔고요. 특히 주로 심체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적용하면서 장애인들이 생각만으로 외부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사례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브레인 게이트는 이제 주로 임상 실험을 통해서 환자에게 실제로 적용하면서 BCI가 실제로 실험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독일의 프란호프 연구소와 같은 곳에서는 생각만으로 외부 기기를 제어하고 또한 게임이나 로봇 조작 등 다양한 응용 분야의 BCI를 적용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해 왔고요. 일본의 도쿄 대학과 같은 곳에서는요, 뇌와 신체 움직임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면서
일상에서 BC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뉴럴링크 이전에도 BCI 연구는 의료나 로봇 그리고 인간의 인지 능력을 확장시키는데 많은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고 아마도 이를 바탕으로 현재 뉴럴링크와 같은 그런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뭐 대학도 포함해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 나라도 미국 못지않게 BCI 강국으로 꼽힌다 하는 나라가 있다면요? 의외로 중국입니다. 중국. 네. 예. 그 중국이 사실 BCI를 연구하기에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임상 시험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BCI 실험을 하더라도 환자를 1명, 2명 정도 이제 리크루트를 해서 실험을 수행하는 반면에 중국은 같은 기관에서 10명, 20명의 환자를 모집을 해서 실험을 네.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쌓아 올린 노하우를 무시할 수가 없고요. 중국 정부에서도 이 BCI 분야를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분야라고 인식을 하고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업이죠. 그 텐센트라든가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 BCI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BCI를 상용화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못지않게 중국도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산학연이 함께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또 규모가 기대가 됩니다. 엄청 클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BCI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편이고요. 2020년에는 14억 8천만 달러였던 그 BCI 시장이 2030년 정도 되면은 54억 6천만 달러 정도로 도달할 거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세는 아마도 의료나 군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BCI의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전자, 교육, 군사 등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BCI 기술.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로도 떠오르고 있는 우울증의 치료약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통 BCI라고 하면 뇌의 활동을 파악해 외부와 소통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뇌에 물리적인 자극을 가해 뇌 활동을 조절하는 기술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후자로 설명한 기술을 전자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자약이란 신체 외부에서 물리적인 자극을 가해서 약을 복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두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뇌 조절에 사용되는 물리적인 자극에는 전기장, 자기장, 빛, 초음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약은 BCI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울증 치료용 전자약의 경우에는 머리 밖에 전극을 붙여서 전류를 뇌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머리 밖에서 자극을 하면 정밀한 자극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개발하고 있는 뉴럴링크의 브레인 칩을 이용해서 뇌 자극 전자약으로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만성 통증이나 파킨슨병, 중증 우울증 등과 같이 상시로 증상을 완화시켜야 하는 분들은 머릿속에 뉴럴링크 칩을 삽입하고 아주 정밀하게 뇌 자극을 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궁극적으로는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침습형 전자약이 BCI 기술의 시장을 훨씬 더 크게 확장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뇌에 긴 바늘 형태의 전극을 삽입해서 뇌 자극을 가하는 전자약인 심부 뇌자극술 같은 방법이 이미 파킨슨병 환자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자약은 사용자가 필요할 때 몸 밖의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방법으로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BCI 기술을 이용해서 현재 뇌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적절한 자극 조건을 자동으로 설정해서 뇌 조절 효과를 높여주는 전자약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폐회로 뇌자극이라고 부르는데요. 상당히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서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는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약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자약 기술의 사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전자약이 뇌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나 재활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뇌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면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뇌 자극을 통해 기억력, 수학 계산 능력, 판단력, 지구력,
균형 감각, 집중력 등과 같은 다양한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은 이미 스포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이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와 함께 사용돼서 일반인들이 정신적인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고시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사회적 불공정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BCI 기술의 윤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뉴로 해킹 문제보다 더 심각한데요. 뉴로 해킹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경 신호를 정확하게 해독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자약 기술이 바람직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뇌 자극을 통해서 우울증을 조절할 수 있다니까 이게 정말 반가운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BCI 기술은 어떤지 현주소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ICT 강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CI 쪽에서도 꽤나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대해봐도 될까요? 세계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현재 한국은 주로 비침습형 BCI 기술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의료나 재활, 그리고 교육 및 훈련 시스템에서도 실용적인 BCI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BCI 기반의 재활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 환자의 치료에 활용하고 있고요. 카이스트와 같은 기관들은 뇌파 분석과 인터페이스 기술 향상을 위해서 AI와 BCI를 결합하는 그런 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럴링크와 같은 침습형 BCI 기술은 아직까지는 격차가 좀 있는 편인데요. 다행인 것은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런 침습형 BCI 기술을 이러한 기술이 필요한 지체 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그 연구기관들이 힘을 모아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는 침습형 BCI 기술을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뇌 신호를 해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과 그다음에 뇌 신호를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기술에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AI 기술과 결합하게 된다면 훨씬 더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BCI 기술 중에서 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술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비침습적인 방식의 BCI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귀 주변에서 측정되는 뇌파를 이용하는 이어 EEG라는 방식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몇몇 대기업들에서 이미 제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귀걸이하고 비슷하게 생긴 방식의 뇌파 측정 장치를 이용을 해서 운전자의 주의력 하락을 측정을 한다거나 그래서 운전자가 주의가 떨어지면은 그러면 알람을 줘서 주의력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디바이스도 개발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수면을 감시하기 위해서 수면 상태를 뇌파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적절한 소리 자극 같은 것들을 가해줘서 좀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그런 BCI 시스템도 국내 이제 회사에 의해서 출시가 된 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로 해외에서 연구가 됐던 그 스피치 BCI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어 버전의 스피치 BCI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옆에 계시는 김성필 교수님과 저희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연구하고 계시는군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또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뇌에 삽입을 하게 되는 침습형 BCI의 경우에는 배터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장 문제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럴 때마다 수술을 다시 해줘야 하나요? 침습형 BCI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배터리가 이제 방전되는 경우가 자주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는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충전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지됐다 하더라도 수술 없이 재충전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선 충전이 된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만약 고장이 일어난다면은 주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칩 부분이 될 텐데 그 칩 같은 경우에는 두개골 근처에 위치를 시켜서 외부에서 비교적 손쉽게 접근이 가능해서 아주 간단한 수술만으로도 다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BCI 기술이라는 게 우리 몸과 밀접한 기술이다 보니까 규정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정책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삽입하는 기계이다 보니까 이거는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고요. 네.
의료기기도 사실은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이런 규제 같은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뭐랄까 혹독하게 평가를 받아야만 적용을 할 수 있는 4등급 의료기기, 가장 이제 높은 등급의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고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인체에다가 뇌에다가 삽입하는 이런 BCI 브레인 칩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반면에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이드라인이 다 만들어져 있고 네. 특히 FDA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 가능성보다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허가를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작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7대 규제 혁신 분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BCI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이런 연구자들이 모여서 국내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논의에 착수한 상태고요. 아마도 빠른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국내에서도 아마 임상 실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희소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출시가 된 BCI 제품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임 교수님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점점 더 많은 BCI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현대모비스에서 뇌파를 이용해서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주의력 감소를 알려주는 그런 제품을 내놓기도 했고요. LG전자에서는 숙면을 유도해주는 BCI 제품인 이어버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 외에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Y브레인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뇌에 전류를 흘려주어서 뇌에 필요한 부분을 조절함으로써 우울증과 같은 그런 정신질환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지금부터는요, BCI 기술의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만약에 이 BCI 기술이 보편화된다면 우리 사회 모습 또 일상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 궁금하죠? 네, 일단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를 통해서 2030년까지 약 2만 명의 머릿속에 자사의 텔레파시 칩을 삽입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러면 약 2030년 정도 되면 우리 주위에도 머릿속에 이런 브레인 칩을 삽입을 한 사람들이 한둘씩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렇겠어요. 근데 기존에는 이 외부와 의사소통 자체가 닫혀 있었던 분들이 이런 기술들을 매개로 해서 이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동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장애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최근에 메타버스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 메타버스 상에서는 장애가 없는 분들하고 동등하게 그 안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아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나은 그런 행복감과 그런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 사회가 좀 더 활력 넘치게 변할 수 있겠다 싶네요. 예. 저는 미래에는 치과들을 보면은 여기가 임플란트 잘하더라, 여기가 사랑니 잘 뽑더라 이렇게 리뷰를 남기는 것처럼 미래에는 BCI 맛집, BCI가 어디가 잘하더라 이런 네. 병원에 대한 리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마 가장 잘하는 곳, 유명한 곳을 찾아가서 저도 하나 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까지 상용화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걱정이 드는 면이 생길 것 같아요. 바로 개인 정보죠. 뇌랑 컴퓨터를 연결하다 보니까 이 개인 정보가 어딘가로 유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에 대한 대처도 같이 마련이 되고 있을까요? BCI 기술이 확산되면서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개인정보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BCI 기술과 함께 BCI 신호의 암호화 기술이나 BCI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들도 함께 개발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전송될 때 특정한 인증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뇌파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같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개인정보 문제는 단순히 BCI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정부나 아니면 기업 그리고 연구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윤리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잖아요.
BCI 기술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AI 기술과 마찬가지로 BCI도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뇌하고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뇌에서 측정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가로채서 그 사람의 어떤 지금 현재 감정 상태라든가 아니면 뇌 질환 여부라든가 이런 개인 정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고령자라든가 아니면 의사소통이 힘든 그런 장애인분들의 뇌 신호를 읽어서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 같은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 그 분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하게 돼서 아주 중요한 결정 같은 것들을 내릴 때 그 사람의 의도가 왜곡이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개인의 어떤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기 전에 그런 정보들이 유출되지 않게 하는 보안 어떤 기술 네네. 같은 것들의 개발도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단계지만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BCI 기술의 최종판, 최종 완전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왜냐면은 저희가 상상력이 무궁무진한 것처럼 네. 이 상상력을 이용하는 BCI 기술의 최종 모습도 무궁무진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최종 완결판이 어떨지는 저도 좀 상상하기 어렵지만 지금 제한적으로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 일상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경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 뇌 기능을 보조해주는 그런 보조 기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래에는 BCI가 하나의 칩으로 임플란트를 하면은 그 저하된 뇌 기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조 기구가 돼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BCI를 뇌 안에 이식해서 AI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뇌라는 자연 지능과 AI라는 인공지능이 서로 결합하면서 서로 지능을 공유하고 그래서 인간의 지능이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언어를 통해서 되지만은 미래에는 BCI를 통해서 생각만으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고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BCI 기술이 임 교수님 더 성장하기 위해서 좀 이것만은 고쳐야 될 것 같다 아니면 과제랄까요? 그런 거 있을까요? 사실 국내에도 최근에 BCI 연구하신 이제 우수한 연구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요소 기술로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세계 수준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뉴럴링크나 싱크론처럼 흩어져 있는 요소 기술들을 한데 모아서 전체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시도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구심점이 필요하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구심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고요. 근데 국내가 사실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뉴럴링크에 지금 현재 투자된 돈이 우리 돈으로 한 7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막대한 어떤 자금을 민간에서 투자를 하기는 쉽지를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 정도 규모가 아니더라도 지금 국내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기술들을 잘 모은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적은 그런 투자만으로도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니까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 기술들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보다는 일단은 정부 주도로 네. 국가에서 이 BCI 분야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투자를 해주시고 그래서 빠르게 이런 기술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BCI 기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또 한 번 세계가 정말 큰 변혁의 물결을 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BCI 기술이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신 과학 이슈는 여기로 주목. 핫 뜨거 핫 스마트한 과학이 있으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과학계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해외에서 몰래 반입되는 마약을 더 신속, 정확하게 탐지하는 첨단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밀반입되는 마약, 특히 적은 양의 마약을 얇게 펼쳐 들여오는 경우 기존의 투과형 엑스레이 장비로는 탐지하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국내 연구진이 세 방향으로 엑스레이를 쏘아 적은 양의 마약도 쏙쏙 탐지하는 산란형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약 탐지 장비 중 상당 부분이 외국 기술에 기대왔지만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산란형 장비의 경우 핵심 부품까지 국산화에 성공해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이 산란형 장비는 중국산 화물이 대량 유입되는 부산 국제우체국부터 설치할 예정이랍니다. 몰래 들여오는 불법 마약. 이제는 아무리 숨겨도 다 잡히겠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배터리 화재 안전 기술의 선도국이랍니다. 최근 특허청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배터리 화재 안전 기술과 관련한 세계 특허 출원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분석 결과 화재 안전 기술 세계 특허 1만 3천여 건 중에 우리나라가 5,122건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출원량 2위를 차지한 중국보다 무려 1.7배나 많은 건수인데요. 특허 출원된 기술은 화재 감지 분야가 가장 많았고 예방과 소화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당분간 배터리 화재 안전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우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요. 이제는 배터리 화재 안전 기술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K 브랜드가 또 하나 늘었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수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BCI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디 보자. 교수님, 지금 긴장하셨죠? 손지화 아나운서님은 굉장히 평온한 상태시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솔피 씨? BCI 기술이 개발되면은 상대방의 뇌파를 파악해서 기분 정도는 미리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기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두 분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아주 즐거웠고요. 이번 방송을 계기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BCI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도 BCI 기술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더 좋은 BCI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뜻깊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